건보료 이렇게 줄일 수 있다. 50% 이상 절감하는 방법.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공통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면서 노후 자금이 점점 빠듯해지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은퇴 후의 삶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막막함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보료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건보료,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고정비로 생각하고 내던 건보료, 이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5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건보료 절감을 시작해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건보료 절감 왜 중요한가? 건보료는 은퇴 후에도 매달 빠져나가는 필수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불하는 건보료의 액수가 과연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건보료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무심코 지나쳐 온 건보료 내역,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건보료가 과하게 빠져나가면 그만큼 노후 자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건보료 절감이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어떻게 건보료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정확히 알기. 첫 번째로 자신에게 부과되는 건보료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특히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건보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건보료가 자동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에 은퇴를 한 김 씨는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고 재산세와 기타 자산을 정리하면서 건보료가 약 20% 줄어들었습니다. 즉, 자산을 정리하고 소득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득공제 활용하기. 두 번째로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여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에도 부양가족이 많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통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 매달 건보료가 30% 이상 절감되었고 그 여유를 건강한 생활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3. 1인 가구 가족보험 활용. 세 번째로 1인 가구의 경우는 가족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되면 건보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보험을 활용하면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건강보험에 함께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60대 후반으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자녀가 가입되어 있는 가족보험에 가입하면서 건보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첫 몇 년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전문가의 조언 건보료 절감 전략. 내가 건보료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 건보료는 매년 갱신되므로 매년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변동, 소득 변화 등을 반영해서 매년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합니다. 건보료 외에도 생활비 점검 건보료는 물론이고 은퇴 후의 생활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거비, 식비, 건강관리비 등 모든 항목을 다시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활용, 은퇴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금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건보료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실적인 사례. 정 씨의 변화. 정 씨는 은퇴 후 건보료가 매달 5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재산 정리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반영하여 건보료를 4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가족 보험을 활용해 추가적인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약 20만 원을 아끼게 되었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재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가족 보험을 활용하여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보험 덕분에 건보료가 50% 이상 줄어들었고 그 여유를 자녀와 함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썼습니다. 이 씨의 사례. 이 씨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보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관련된 지출을 정확히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고 그 결과 매달 건보료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건보료 절감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건보료를 점검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말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보료 절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을 넘어서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보료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므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절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건보료 부과 기준과 차이를 파악하라. 먼저 건보료를 절감하려면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보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두 항목에 따라 건보료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은퇴 후 자영업이나 다른 추가 소득이 생기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게 건보료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반드시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재조정해야 합니다. 2. 자산 정리와 건강보험료.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 후 자산을 정리하거나 자산 가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건보료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건보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건보료 절감으로 이어지느냐? 절세를 위한 재산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정리하면 건보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 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한 뒤 그에 맞춰 건보료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는 재산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 구성을 명확히 하여 건보료의 기준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재산을 줄이거나 미리 과도하게 증여할 경우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소득공제 활용법.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고정비가 될 건보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계산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거나 자녀 교육비가 많다면 그만큼 소득을 줄여서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한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여 건보료가 3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의료비를 증빙하여 공제를 받음으로써 건보료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혜택까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활용하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충분히 건보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보험 활용법 1인 가구의 절세 전략.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족보험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보험은 기본적으로 한 가구 내에서 한 명이 주보험자로 가입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은퇴 후 살고 있는 이 씨는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가족보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자녀를 건강보험에 추가하여 개인적인 건보료 부담을 줄였고 월 평균 1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는 가족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에게 부담되는 건보료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가족보험에 가입할 때 부양가족의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경고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능사 아니다. 건보료 절감의 길을 찾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하게 절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절감은 세금 문제나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재산을 갑자기 증여하거나 소득을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건보료 절감 전략은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소득 공제나 가족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보료 절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을 넘어서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 건보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절약한 돈을 건강한 삶을 위한 여유나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보료 절감은 단기적인 돈 절약을 넘어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마세요.